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러닝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 영상 촬영을 즐겨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번 찍어볼까 하고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도대체 달리는 영상을 뭐하러 찍느냐 하실 수 있지만 뭘 하든지 기록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또 러닝에 재미를 붙이면 그 단순한 달리기 영상도 꽤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회 영상은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의 기록을 위해서 찍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대회 코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찍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러너들은 본인의 모습을 찍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는 그런 재미도 있죠. 아무래도 대회 공식 영상 촬영은 한계가 있다 보니 이런 자발적인 유튜버들의 활동은 뭔가 조금 더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휴대폰을 들고 뛰는 것도 엄청 무겁고 힘든데 액션캠이라고 할지라도 무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촬영을 하면서 달리고 싶다고 마음먹은 분들 계시죠? 특히 마라톤 대회 촬영을 위해서 액션캠을 이제 막 구입했거나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봤습니다. 뭐 완벽하게 촬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영상을 망치면 아깝잖아요. 뭐 그냥 찍은 것도 아니고 힘들게 달리면서 찍은 것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번 영상 잘 참고하셔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 화각은 와이드로 설정하기. 보통 노멀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화각이 노멀이면 셀피를 찍을 때 얼굴이 꽉 차서 영상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또 반면 울트라 와이드라고 해서 더 넓은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왜곡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와이드와 울트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직접 보고 취향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2. 손떨방 설정 확인. 손떨림 방지 또는 스테빌라이징이라고 하는 안정화 기술인데요. 아무래도 달리면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떨리면 굉장히 어지럽겠죠. 물론 편집을 통해서 보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좀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반드시 꼭 미리 설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3. 해상도 체크. 가장 높은 옵션 중 하나인 4K는 보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게 발열도 심하고 또 배터리 소모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어서 저는 2.7K를 선호하는데요. 이게 4K보다는 덜 부담스러우면서 또 FHD보다는 화질이 조금 더 좋은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 4. 노출은 자동으로. 뭐 잘하시는 분들은 수동, 매뉴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달리다 보면은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고 해가 나고 또 구름이 지면서 노출의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마다 설정하는 건 번거로우니까요. 무조건 자동으로 해두세요. 5. 짐벌캠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불안정한 각도입니다. 이렇게 DJI 4K 시리즈가 짐벌을 내장한 짐벌캠인데요. 이것이 액션캠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안정적인 촬영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4K 사이즈로 만들어진 것 뿐이지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직접 들고 촬영하는 것에는 단점이 너무 많아요. 잘 보세요. 전원을 넣으면은 이렇게 깨어나면서 각도를 잡는 캘리브레이션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때 해야지 중심을 감지해서 똑바로 잡지만 달리면서 얘를 켜면요 삐뚤어지게 각도가 잡힐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죠. 6. 짐벌캠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빠른 배터리 소모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짐벌캠 헤드가 계속 모양을 각도를 유지하고 있죠. 촬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켜놓기만 해도 짐벌 모터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또한 배터리가 내장형이다 보니까 얘를 장시간 쓰려고 하면은 보조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7. 짐벌캠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방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방수 케이스가 있긴 한데요. 보통은 그냥 이대로 사용하잖아요. 달리면서 급수도 해야 되고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실수로 물을 튕길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방수가 되지 않으면 너무나 불안하겠죠. 이 외에도 촬영 각도를 빨리빨리 전환할 수 없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짐벌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촬영하는 액션캠의 포지션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 얘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촬영 도구예요. 8. 필요할 때 바로 촬영하기.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전원을 끈 상태로 가지고 달리다가 찍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전원을 켠 다음에 화면을 확인하고
녹화를 누를 텐데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죠. 반면 액션캠에는 바로 촬영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전원 버튼이고 얘가 촬영 버튼이거든요. 꺼져 있죠. 꺼져 있는 상태에서 촬영 버튼만 누르면은 켜지면서 바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끝내고 나서 바로 촬영 버튼을 눌러서 촬영 종료를 하게 되면요, 3초 뒤에 알아서 전원이 꺼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배터리도 아낄 수 있겠지만 켜고 나서 촬영하는 그 시간만큼의 뭔가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효율적인 촬영이 가능하니까 꼭 활용해 보세요. 9. 마이크 노이즈 제거 설정. 아무래도 야외에서 촬영하다 보니 각종 소음 또는 특히 그 바람 소리로 인해서 마이크 수음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뭐 윈드스크린 같은 그런 부품들을 끼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좀 번거롭고, 웬만한 액션캠에는 다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니까요. 노이즈 필터 켜기 또는 뭐 바람 소리 제거 등등 기능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반드시 켜고 촬영하세요. 10. 렌즈 터치하지 않기. 정확히는 렌즈를 보호하는 렌즈 커버인데요. 이 부분이 더러워지면 안 되겠죠. 보통은 발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묻어도 털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땀이나 손기름이 묻으면은 닦아주기 전까지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대부분 메쉬 소재로 된 기능성 옷을 입고 뛰기 때문에 옷으로 닦을 수도 없고 또는 뭐 렌즈 전용 수건을 챙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하지만 아예 안 만질 수는 없는데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생긴 렌즈 캡을 덮으시면 만져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보통 이런 캡이 번들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알리에서 구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11. 미니 삼각대 또는 셀피 스틱 사용 여부 고민하기. 이렇게 본체만 챙기면 휴대하기도 편하고 무게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촬영할 때 손가락으로 가릴 수도 있고요. 또 이 자세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삼각대 또는 셀피 스틱을 사용하시면은 장시간 들고 있기에도 편하고 또 촬영할 때 팔을 높게 들지 않아도 되니까 이 팔에 대한 피로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또 이렇게 잡고 양손을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도 이 녀석의 무게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액션캠에 딸려 들어오는 마운트 있죠? 이 마운트를 끼워주셔서 이거라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촬영할 때 이렇게 들고 촬영해서 당연히 손에 대한 간섭도 없고요. 파지할 때도 편하고 또 양손을 써야 될 때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손을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해지는 것이죠. 12. 영상 앞뒤로 최소한 1초씩 확보하기. 영상 촬영을 오래 하다 보면 생기는 습관인데요. 촬영 버튼을 누르고 나서 1초 뒤에 멘트를 하고 또 멘트가 끝난 다음에 1초 뒤에 버튼을 눌러서 종료시킵니다. 이렇게 해야지 멘트가 잘리는 그런 아쉬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요. 더 길게 찍는 것은 자르면 되는데 촬영이 안 된 것은 살릴 수가 없거든요. 13. 마이크 막지 않기. 뭐 손으로 이렇게 꽉 잡아서 마이크를 막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또 우중랑 비가 오거나 물이 튀겨서 액션캠이 젖었을 경우에 마이크 홀에 물기가 들어가서 마이크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한 번씩 털면은 그 구멍이 비워지면서 마이크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14. 달리면서 미리 찍어보기. 사전에 연습 삼아서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서 뛰면서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뭐 기능적인 연습도 되겠지만 이 무거운 걸 들고 뛰는 그런 피지컬적인 훈련도 됩니다. 그리고 연습으로 그냥 막 찍은 거, 가볍게 찍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확인하세요.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설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 굳이 힘들게 찍는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인적인 목적이든 또는 공익적인 목적이든 뭐 다양한 이유로 촬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면서 뛰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힘이 조금 덜 들더라고요. 물론 카메라의 무게만큼은 무겁겠지만 어떤 면에서 저는 함께 달리는 그런 러닝메이트 같은 개념이거든요. 함께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몇 마디씩 이야기를 하면서 뛰면은 시간도 빨리 가고 덜 지루하고 힘도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카메라에 얘기하면서 뭐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서 훨씬 더 시간이 잘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또 콘텐츠를 위해서 더 힘을 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느리더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달리고 싶은 분들은 촬영하면서 뛰는 것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기록을 원하신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라톤 대회 촬영을 위해서 액션캠을 이제 막 구입했거나 또는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용한 팁 1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생략하고 이것들 외에도 나누고 싶은 그런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뿅!